꿀은 풍부한 영양 성분과 다양한 효능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면역력 강화부터 소화 촉진, 두뇌 기능 향상과 같은 다양한 면에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동의보감에도 꿀은 위장을 강화하고 갈증을 해소하며 오랜 기간 동안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상처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의 영양 성분은 포도당과 과당이 80% 이상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비타민 B1, B2, B6와 엽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이 다양하게 들어있어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춘같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기 건강한 마음 TV입니다. 방문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항상 활기차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바르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꿀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좋은 꿀을 고르는 요령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꿀은 떨어뜨렸을 때 힘없이 쭉 떨어지면 좋은 꿀이 아니고 점도가 있고 뚝뚝 끊기면서 떨어져야 좋은 꿀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두 틀린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꿀인지 설탕꿀이라고 불리는 사양꿀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꿀에 붙은 성분 라벨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큰 글씨로 탄소동이원 소비라고 적혀있는 글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식약처 기준 마이너스 23.5%, 한국양봉농협에서는 마이너스 22.5%로 이 숫자보다 낮으면 천연꿀, 숫자가 높으면 사양꿀로 구분됩니다. 탄소동이원 소비의 숫자는 철저하게 검사를 통해서 제품에 표기할 수 있다 하니 꼭 확인하시고 몸에 좋은 천연꿀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꿀의 효능. 첫 번째, 항균 및 항염증. 꿀은 자연적인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처 치료나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꿀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관절염이나 기타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상처 치유 촉진. 꿀은 상처 치유 과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꿀이 상처 부위의 수분을 끌어당기고 항염 및 항균 특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꿀은 상처 부위를 살균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피부 재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산화 작용. 꿀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신체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노화를 늦추고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소화 개선. 꿀은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개선하고 위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를 완화하고 위장관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기침 및 인후염 완화. 미강산성의 성분이 인후를 진정시키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침과 인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꿀이 기침 억제제로서 일반적인 기침약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그에 준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꿀은 기침을 유발하는 자극을 완화하고 목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매일 섭취하는 것으로 권장되는 양은 밥숟가락 한 스푼 정도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꿀도 드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1살 미만의 영아는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영아, 특히 1세 미만의 아기에게 꿀을 먹이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주된 이유는 꿀이 보트리즘균의 포자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자들이 영아의 장내에서 자라나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 독소가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근육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인과 더 큰 어린이의 장에서는 보통 이 포자들이 자라지 않지만 1세 미만의 영아는 아직 발달 중인 소화 시스템 때문에 이 포자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분이 있는 꿀은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섭취를 하시면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량을 섭취하시는 것은 당뇨 합병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꿀은 설탕과 달리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량 섭취 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서 소량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일일 당 섭취량인 10에서
20g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0에서 20g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입니다. 섭취 전후 혈당 체크로 수치에 맞는 적정량을 찾으신 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어떤 음식이 궁합이 좋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 레몬.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과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꿀의 항균, 항염 특성과 레몬의 항산화 효과가 결합하여 감기 예방 및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생강. 생강은 소화를 돕고 구토와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기능 개선과 함께 항염 및 면역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피.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항균 및 항염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꿀과 계피의 조합은 대사 촉진 및 소화 개선에 도움을 주며 특히 심장 건강과 관련된 이로운 점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꿀과 잘 어울리는 음식들은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하고 증진시키는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에 이로운 점을 극대화합니다. 다음은 꿀과 궁합이 나쁜 음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합이 나쁜 음식. 첫 번째, 두부. 두부를 드실 때 밥상에 같이 먹는 음식 중에 꿀을 첨가한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에는 과당과 포도당 및 소량의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어 두부와 함께 먹으면 꿀의 유기산이 두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변성 침전물이 생깁니다. 이 변성 물질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으며 청력을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양파. 양파 또한 궁합이 나쁜 음식입니다. 꿀과 양파를 같이 드시면 양파에 함유된 휘발성 성분인 유아알릴 가스를 만들어내서 만성 소화불량을 만들고 시력을 망가뜨립니다. 이러한 조합은 꿀의 영양 흡수를 저해하거나 건강상의 이점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꿀을 포함한 식단을 계획할 때 이를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소중한 선물이며 평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행복은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하루의 시작이 상쾌하고 매일 즐거운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행복한 내용으로 구독자님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